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한 네트워크 생방송 주야장천 인문학 스토리 10. 오늘도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주를 기록하다 허성철 사진작가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대원군이 키운 통인청의 판소리. 예. 뭐 자부심을 갖는 대목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예. 근데 사실은 국악과 판소리에 대해서는 손 아나운서가 왕 아나운서가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국악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판소리. 아이 그래도요. 여기서 보고 듣고 젖은 그런 교수님께서 더 많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판소리 하면 물론 전주가 발상지예요. 뭐 대사습 때 다 알고 있는. 네. 또 뿐만 아니라 판소리 하면은 전남북의 전라도의 애환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판소리가 오늘날 이만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또 예술성을 갖출 때까지는 작아서 150년, 많으면 200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과 역사적인 여러 요소와 기능이 합쳐져가지고 된 것이지 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사실상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에 하나씩 나타나는데 한 50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래요. 예컨대 텔레비 화면을 가지고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만드는 백남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 양반은 사실 도끼로 찍어대고 피아노 부수고 한지 그래도 30년 만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판소리는 그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판소리가 대사습이라고 하는 것은 통인청에서 발현이 되고 그게 오늘날 재현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통인청에서 대사습대를 할 때까지는 깊은 연관이 바로 대원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예. 네. 흔히 우리는 흥선대원군 하면 조선조 만료부의 고종을 대신해 가지고 섭정을 하면서 많은 개혁도 하고 나중에 실정도 하고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소리 요구 대원군하고는 정말로 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대원군하고 이 판소리하고 관련이 됐냐 하는 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전주에는 이제 가명이 있었고 가명 밑에는 육방 그 중에서 육방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이방이었습니다. 이호래 명령그 이방. 이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무국장입니다. 전남북을 통과하는 인사행정 그다음에 이제 각종의 행정 지시 내용은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게 이방이고요. 육방 중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이고 가장 힘이 셉니다. 그 이방을 전주의 유명한 이 백씨 집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충 한 백진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학인당 이쯤문의 고조부예요. 네. 언젠가 한번 그러셨죠? 네. 한번 말씀하시죠. 당시만 해도 전주 아전 중에서 이방들은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대원군이 섭정하기 전에 몰락한 왕족으로서 살기도 어렵고 전국은 유리박람한 건물에서 전주에 들리면 백이방이 많은 지원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 연구로 인해서 대원군은 전주를 좋아하게 됐고 또 동시에 자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 번은 판소리 대회가 열리는 곳에 대원군이 한번 들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단오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이고 동시에 민중 애환을 담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당히 매료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매포고. 그러자 그 당대의 당시 소리꾼이 송흥록이었는데 네. 옛날에 이제 5명장, 10명장 중에 있어가지고 송흥록이 하는 걸 듣고는 감탄하는 나머지 백이방 저 사람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백이방네 집에 이제 침식을 하니까 그 집에 불러가지고 들었던 분이 송흥록이고요.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아직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의 판소리고 전주의 판소리였지 서울에서는 거의 몰랐지만은 그냥 서울 쇄도가들은 쉽게 문격을 불러가지고 판소리들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송은교한테 감사는 나머지 판소리를 이제 재인식을 하게 된 다음에 대원군이 소위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판소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동시에 그게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흥성대원군의 지원을 받은 판소리는 매우 근대적인 파도를 타면서 근대화되고 근대화됐던 얘기는 이제 신재요 얘기가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즉 판소리 자체를 사설을 가다듬고 동시에 정비를 해가지고 근대화한 그런 그러니까 신재호의 근대화 그 기간 또 대원군이 관심을 갖고 지원한 그 기간 그러면서 동시에 통인청에서 대사습대회가 열리고 이런 하나의 극적인 정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췄다는 절묘하게 그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간단히 따지면 신재호로서는 판소리 6마당 크게 넓게는 단가까지 하면 12마당이 됩니다. 판소리 6마당을 정비하고 사설 즉 가사를 재정비하고 근대화하고 동시에 구현 입으로 하던 것을 창극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구현을 영국화 문서로 다듬고 소위 무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원각사 이런 데 살 수 있고. 원각사 그 후에 나와요. 협률사나 원각사는 상당히 19세기 말쯤에 나오요. 그때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신재호가 이제 가다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설을 잘 가다듬어서 근대화했다. 체계를 잡았다. 시스템화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면 맨 처음에 기록에 나오는 이 판소리 가사, 즉 사설을 보면 아주 외설적입니다. 욕지거리 천지고 그다음에 중국 지명이 대부분 나와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중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그리고 중국을 찬양을 해야지 양반들이 좋아했다. 뭐 모든 성령이 전부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게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이 6마당 중에 바로 삼국지가 있거든요. 적벽가. 적벽가 삼국지가 있어요. 그 적벽가는 삼국지는 삼국지 연의를 적벽가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중국의 소설과 정사에서 나온 소설을 한국화한 것이 적벽가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중국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초 나온 심청가의 가사를 보면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해서 그게 저쪽 황해도다 또는 뭐 경기도다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전부 양자강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맨 처음에 나온 거야. 양자강에 나와서 지명이 전부 중국 지명으로 나와요. 왜 아까 적벽과는 비슷한 얘기. 중국과 화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군가를 보면요. 수나라 임금하고 천자가 나오고 그래야 돼. 수군가도 거의 중국 겁니다. 이것을 신재호가 바로잡은 거예요. 한국 것을. 가령 춘향가 같은 것은 처음부터 남은 광활루가 딱하니 지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국적인 거지만 나머지는 이게 우스꽝 섞여져 있고 가령 장화홍련전은 여섯 마디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장화홍련전도 보면 이게 몽골의 설화 같은 것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한국화하는 거죠. 근대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래서 지역적인 것은 지역으로 가다듬고 중국적인 것은 고쳐서 우리나라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외설화가 되고 가령 병강세 타령 같은 그렇죠. 것은요 지금도 그렇죠. 굉장히 좋게 말하면 아주 성을 희화화했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외설 천지거든. 거기 뭐 여러 이름도 나오고. 그렇죠. 이것이 그때는 완전히 쌍소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국적인 것이거나 아예 쌍소리적인 것이거나 그래야 민주호흡을 아니, 그렇게 해야만 일반 백성들한테는 더 호응을 호응을 하거든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적이야. 예. 양반이 죽어가고 춘향전 때처럼 암행의사가 나와가지고 악적을 바로잡고 이런 저항적이고 그 다음에 심청이 같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왕비가 되면 여왕적이야. 이래 이제 민중들로 호응을 받으니까 어쨌든 그러저러한 것들을 전부 가다듬어가지고 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이고 동시에 문학입니다. 이미 신재열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판소리에 대한 후원자였어요. 네. 후원자는 두 가지인데 사실 판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이 장군들 비슷한 사람들이 전부 가난에 빠져서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따로 무슨 뭐 누가 흥행가가 있어가지고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탁태에서 하다가 엽전이나 받으면 밥도 먹고 그다음 못 먹고 나머지 가서 기시고 아주 거짓골이에요. 막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숙식을 자기 집에서 하고 고창에. 왜냐하면 신재현은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 4천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택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행랑채를 12가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거기다 재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설을 자기는 가다듬고 그래갖고 하나 가인을 만들는 거죠. 이것이 신재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사실 신재에 대한 것은요 찬양의 말이 하나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대접이 너무 소홀해요. 왜 현재 판소리의 흥행에 이름 나오 있는 그 가인만 노래꾼만 자꾸 오명창 먹으면서 얘기하지. 사실 신지혜가 만들어진 그 무대는 그냥 기록으로 있을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고창에 가면 신지혜에 대한 추앙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해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재호 얘기하고 아까 대원군 얘기가 신재호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종의 판소리 소리꾼들 이 소리꾼이 대단히 우수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소리꾼들 그 노래의 창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율동 그다음에 뭐 일고수 이명창 해가지고 고수라든가 이런 하나 세팅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이 장군 비슷하게 굴러다니면서 원래 이 판소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고 무당 굿소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무당이라는 것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사람의 소위 감정을 달래줬잖아요. 워낙 구슬하면 죽은 사람은 흉내를까지 내고 파고들고 그러면 그 상대방 유족들이 울고 불고 또 딴 구현에 있어서는 즉흥적이고 전래된 것이고 간에 소위 울리고 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굳을 때만 나오지 굳 안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더구나 무당이라는 게 이제 신내리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 나와야 하지 그러면 안 는단 말이에요. 모두 작두회를 걸어가는데 무당이나 걸어가지 보통 사람 못 가는데 그건 신내리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창꾼 들러서 재능 있는 사람이 무당구수 소위 노래와 기타를 흉내내는 거. 이것이 판소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데 신지호가 이제 후원자이고 가사 정리하고 현재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위 판소리 소리꾼들을 길러냈어요. 길러낸 중에 가장 또 극적인 것이 여판소리꾼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이제 진채선이고 허금파 등인데 그때 세 사람을 처음에 길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19세기 중葉까지만 해도 20세기 초 1920년까지도 전주를 보면요 무릎괴라고 하죠. 여자들이
위에다 보 쓰고 다녔어요. 아, 치마 덮개. 덮개인 거. 예. 저 아랍 여자들 하고 다니는 기자처럼. 다 쓰고 다니는데 1920년대도 길거리에 약 20 내지 30% 여자가 쓰고 다녔습니다. 20년대까지. 하물며 18세기, 19세기 중葉은 말할 것이 깔끔한 시대인데 이 남자놈들이 그 거지 같은 놈들이 냄새 불불나는 놈이 창을 하고 판소리를 하면 흥미를 못 끌잖아. 맨 남자만 밖에 나와 있지 여자는 나오도 못 오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자 판소리를 길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맨 처음에 육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진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대응으로 이제 기묘하게 이제 또 그렇죠. 맺어지는 겁니다. 네. 첫째는 대웅군이 그때 송루기가 백진수 집에 와서 판소리를 했을 때 감탄을 했는데 그때 어려울 때 아닙니까? 백진수한테도 물론 용돈을 받았지만 송루기가 그날 나가서 공연한 공연비를 툴툴 떨어서 대웅군한테 줬다. 아, 그랬대요. 그랬어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저 이석이하고 얘기하면 이석이 다 알아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어서.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대웅으로서는 굉장한 감흥을 또 받은 거예요. 네. 노래 감동, 그다음에 소위 지원의 지원의 감동.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경복궁 낙성식에 신재현한테 쓸만한 놈 보내달라. 낙성식 네. 소리꾼을 그렇게 됐군요.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진채선이를 보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석씨도 이제 그 증언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여자들 통행은 대단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 가마를 타고 가는 것도 부잣집 가마들은 전부 다 옆에 여종들이 달리고 막 어마어마한 가마를 가는데 남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남복을 하고 가마를 타고 이제 경복궁을 갔단 말인데 자기는 처음에 어디 들어가 운영국에 들어가거든요. 대한군. 네, 처소에. 처소에. 나중에 뭐 운영국에서 이제 상당한 소리꾼들이 숙식을 합니다. 마치 신재의 집에서 하듯이 운영국에서 벼슬도 받고 나중에 벼슬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진채선이가 경복궁 낙성식을 하는 그날 거기서 판소리를 부르는데 우렁찬 목소리에 가녀린 그 여자의 목소리. 판소리라는 것들도 대중들이 거의 처음 들었지만은 여자가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또 뭘 부르냐면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민중에게 아리랑은 지금 가사와 같은 것만 아닙니다만 아리랑이 상당히 보급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중에 아리랑을 너무도 잘합니다면 이제 세계적인 아리랑이 되어버립니다만 가령 정선아리랑 박물관에 가면은 600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아리랑만 네. 가사와 곡이. 네. 근데 그 600곡 중에 사실 시초를 보면은 1900 초에 에디슨이 발명한 이 유성기, 그 동그란 녹음기 속에 아리랑이 다 들어있어요. 1903년도에. 그럼 아리랑 연역을 따져가면 사실은 한에 받쳐서 지게목대를 때리고 그냥 밥상머리를 때리면서 이 양반놈들아 우리를 착취해서 우리 죽이냐 이놈 정치란 게 이 모양이어가지고 19세기 초엽에 이미 1910년 되면 서북에서 홍경래 난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소위 반란이 납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반란 내지 밀란입니다만 홍경래가 서울까지 쳐들었으면 사실 그때 왕자가 된 거죠. 승자가 왕이니까. 그러지 1860년에는 이미 밀란이 도처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어렵고 억압은 받고 양반놈도 흉포는 많고 하니까 막 한에 서서 밥 먹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흔히 한풀이와 원망과 그걸 새기는 하나의 새김으로 판소리가 나온다는 그 소리 하는데 무리한 얘기는 아니죠. 네. 그 판소리하고 그 시장 옛날 장패 사당패하고는 뭐 차이가 좀 다릅니다. 사당패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랑극단의 배우들이 유랑극. 중요한 말씀 듣고 보면 판소리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클리 가면 판소리꾼 되고 우클리 가면 사당패 되고 또 말하겠다면 무당 쪽으로도 빠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무당이 원조이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약간 판소리가 흘러나온 것도 같고 이제 자꾸 가미됐죠. 아까 신지역까지. 그러나
이 남사장패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완전히 구설하고 소위 수입을 네. 얻는 소위 이 직업 엔터테인먼트예요. 연예인이 완전히 남사장패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판소리를 부를 수도 있는데 남사장패가 판소리를 부른다고 해서 참 어려운 것이 이 판소리는 소위 습득을 해야지 그냥 안 된다. 그렇다고 판소리고 연결을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패턴은 조금 달라. 그래서 진채선이가 그걸 불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 장안의 판소리에 대한 또 인식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면 왜 그때 경복궁이 낙성식을 했냐? 이거 판소리가 조금 틀린 얘기를 나왔는데 약간 경복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임진왜란 탄 경복궁이 대웅은이 집권해서 지었어요. 아, 그랬어요? 270년 1592년 그 이후에 1592년 외놈이 들어와서 막 불을 지르고 외놈이 지른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 피난민들이 나가면 다 불 질러버린 거예요. 첫째 노비청에 가지고 노비 문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임금이 있던 자리에 가서 약탈 방화 전부 다 해버린 거야. 경복이 탔어요. 그걸 그대로 있다가 대웅군 때 낙성식을 한 겁니다. 대웅군은 사실은 경복궁을 지면서 주락하고 정치적으로 몰락한 거예요. 왜? 그걸 지면서 경제적으로 시달리게 됐어요. 돈이 없고. 그때 그 경복궁을 질 때 여기 백진수를 유신해서 소위 기부해. 이게 옛날에 백수로 왔을 때도 지원을 해요. 경복궁 질 때도 거의 한 1년치의 수입을 캐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백진수에 대한 소위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전주의 아련이 살아난 거야. 백진수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백진수의 아들 백남신이가 있는데 그 미남인데 백남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그 아들이 해갖고 지금 화성농장 후배인 남성고등학교 이사장이 거기 백남신 백신이거든요. 백남신이 남자가 남자 믿을 신자야. 이게 대웅은이 지어진 거예요. 남쪽에서 믿을 놈 너밖에 없어. 자, 그래가지고 경복궁을 왜 그러면 270년 동안 비어있다가 이제 샀냐. 대웅은은 첫째는 자기 권위를 위해서 경복궁을 재건해왔다. 둘째는 그럼 왜 경복궁을 그동안에 못 짓냐. 돈도 없어요. 그거 우라만 목재를 끌어다가 짓는다는 것은 이건 거의 국가가 재정을 그려야 하고 대웅은 이제 몰라 그랬는데 바로 풍수지리의 의미가 있어요. 종전에 경복궁이 불타기 전에 조선 왕조의 장자가 잘 안 된다고는 풍수적인 기록이 나와요. 찾아가지고 장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장자 된 놈들이 말이야. 아 이거 잘못된다는 저거 질 이유가 없잖아. 그 딴 놈도 안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지만은 그런 풍수적인 게 안 건드린 거예요. 근데 대웅군은 지금 섭정을 하면서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실책을 강하게 나타내야 할 거 아니야. 경복궁 재건이야말로 왕권 재건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투자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당백전이라고는 화폐 증발을 하고 증액하고 증발하고 인프레가 상승하고 거기다가 그걸 하는데 목공, 석공, 무슨 토공 많은 사람들 동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주긴 주는데 싸구려 아니야. 짜잖아. 석공이 넘어가고 목공이 넘어가고 일을 못한 거야. 저는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백성은 원망을 하고 화폐는 증발돼가지고 인플레는 상승하고 그래갖고 대웅군이 거기서부터 몰락해요. 그러니까 경복궁 지어놓고 대웅군은 거의 반년 이상 소모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일반 백성이 더 대단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요즘 공사 보면 부실공사에 몇 년 못 가고 다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래. 아니 근데 그래 이제 다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 그 경사스러운 대웅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경사 속에서 진채선이 판소리를 한번 생각해. 축성식에서 그럼 이제 축성식 낙성식 데뷔를 한 거죠. 그날. 그런데 진채선이 다시 이제 운영국이 들어가고 대웅군은 총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채선 총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송웅록에 감동받고 백진수에 감동받아갖고 완전 무게는 판소리 혼자가 됩니다. 네. 대원군이 조금만 더 섭정 기간이 길었으면 이 전라도 전주가 엄청 커졌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대사섭대라는 건 그 무렵에 열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대사섭대는 없었어요. 네. 그 열게 되는데 또 그럼 어디서 누가 열느냐? 이 통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명의 가장 말직 직원들의 명칭이 통인이에요. 그렇죠. 통인. 그렇죠. 그러니까 통인은 아전 중에서 왜 나오는 건데 통인을 하다가 2월의 병영부에 이방이나 후방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6자리밖에 없으니까 다 못 올라가잖아요. 전부 나가 떨어져서 우수한 사람만 올라가고 세력 있는 사람 올라가요. 또 자기들끼리 만약 혼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그래서 통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장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방장 아들이 방장까지 통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좋게 말하면 말직 직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하급 직원 중에서도 몰락한 직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표술이에요. 그렇죠. 그 이들이 소위 통인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전 패권이 있고 통인의 세력이 있거든. 자기들끼리. 통인 수는 많거든. 피라미드니까 위에 육박은 6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가 항상 자손이 불어가지고 아전 세력 족적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원 같은데 남원 사람이죠. 예. 남원을 보면 아전으로서 직을 가질 수 있는 자리는 40개라는 거예요. 근데 아전이 돼서 들어갈 사람 200명이에요. 오늘날 소위 백수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즘 대기업 취업률보다 훨씬 약한데요, 그래도? 약해요. 인구 비례를 봐요. 인구 비례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통인들이 상당한 통인 나름으로 파워를 가진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요. 아전이 부패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먹으려도 통인이 말을 안 들으면 못 벌어먹어요. 그랬어요. 서로 요령을 부리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좀 있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노래 경연 뭐 대회 같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통인청의 대사섭대예요. 근데 사실은요, 대사섭대라는 명칭이 그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규명을 해요. 잘 모릅니다. 뭐라고 했는가. 그래도 이제 기록상으로는 영조 때 뭐 조금 아니야, 그 영조 우르는 것은 판소리가 발전한 시기고 네. 지금 이것은 고종 때니까 19세기 중葉. 그러니까 판소리가 영조부터 국악방송에서 굴러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다 손안놓아서 그냥 다. 아니 그런데 저 오늘 제가 국악방송을 이제 전에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경축하면서 진채선이가 갔다 허금파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인들이 하는 대사섭대가 과연 그 명칭이 아는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대사섭대라는 게 있었다가 1895년에 이제 폐쇄되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70년대 돼가 야 우리 고장이 대사섭대가 있었고 판소리가 저렇게 성행한데 부흥을 시킬 것이 아니냐 태화를 하자 만장일치지 아무도. 다만 이제 그때를 완전히 거의 망각해가지고 기록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기록이 없잖아요. 이리저리고 그때 통일한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90먹은 통일이 살아있었어요. 홍현식이라고는 전북대학 교수선 장관이 그 통일을 알아가지고 이제 기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고증이. 그 이름은 뭐라고 이제 이름 모르는 거야. 그 판소리 한번 터져오고. 그래서 조병희 선생이나 이런 양반이 모여서 그때 사습이라고 그러는데 대사섭대 아니었을까 해서 나온 것이 대사섭대다. 그랬어요. 막 그게 거의 1905년에 이제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1895년. 1895년 왜? 1894년 되면 갑오 경쟁이 나와. 동학의 결. 그건 동학 직후 아닙니까? 예. 아까 그 동학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동학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각기 있는데 동학 때문에 일본군이 오고 청군이 와가지고 소위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학이 차라리 완전히 왕권을 쥐어가지고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부처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나와가지고 원고치 치면가지고 실현을 못했잖아요. 집강소라는 게 선화당에서 집강소는요, 객사에서 집강소를 했는데 보름 했어요. 보름 집강소. 막말로 하자면 정봉준이가 집권을 전라도 집권을 한 것이 결국 한 보름 내에 20을 그다음에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내거는 서로강이라든가 각종의 개혁안이 있어요. 동학이었는데 그것도 다 세계정서도 좀 들었고 이미 일본과의 교류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개혁안을 내놓긴 내놨지만 실천을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러고 난 1895년 되면서 갑옷 경쟁으로 인해서 이른바 구습을 다 타파한다고 그래서 기생철폐, 관원상제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산업공사의 계급 타파 없어진 거지. 그때 말하자면 상념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사수 때 이거 뭐예요? 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총장님께서 대원군이 키운 이 통일청의 판소리라는 큰 주제를 잡으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계를 좀 보자 그러니까 시계가 없어가지고 네. 시간 안배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계속 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네. 자, 그래야 1970년대에 이제 대사수대가 부활돼서 오늘날 왔어요. 자, 모두의 순당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고 전라도는 판소리 예술 고유의 예술로서 수반됐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원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에는 등재가 되었습니다만 대중성을 잃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네. 대웅군 때는 대중성과 원형을 가지고 있었고 원형 그대로 살렸잖아요. 그 소리꾼들 불러다가 살렸고 그 다음에 원형을 보존했고 신재여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고 전성기야 그게. 그게 아까 이제 혁석이 말림에 보면은 협률사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 이제 근대화된 극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각사가 생기고 그 무대에 올라가요. 판소리가. 그때까지도 대단했죠. 잠깐 우리가 민중이 부르는 노래가 아직도 서양 것도 안 들었고 일본 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우물우물해가지고 일본 창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원형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보존했어요. 이건 우리 후손은 다행인데 대중성을 잃어가지고 말이에요. 판소리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판소리 대가 남원 출신 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참 행운이다. 또 매우 흡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판소리 세계는 걱정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아이돌한테 뺏기고 무엇에 뺏기고 지금 판소리가 짱미가 있습니까? 그냥 방송국에서도 일부러 주말에 12시에 KBS에서 해주니까 방송이지 지금 판소리를 찾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어요? 처음만 해도 참 고급 문화로 그렇죠. 네, 저기 총장님 젊은 시절만 해도 참 고급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은 거꾸로예요. 북한은 원형은 잃었는데 세종성을 갖고 있어. 바로 그 점 때문에 자 우리가 이만큼 보존했고 계속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대중성을 찾아야 대웅군이 기도했던 하나의 민중예술이 되살아날 수 있고 또 동시에 전주도 살아날 수 있다. 네. 뭐 그 정도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제 작년 해마다 이때쯤이면 대사수퇴를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너무나 내분이 커가지고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에는 대사수퇴를 부활하고 할 때까지는 관련 문화인들이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소리꾼들이 세력이 크고 또 비중이 커지니까 야 왜 너희들이 하느냐 우리 소리꾼이야 갖다 자기들이 독점하고 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폐가 된 거예요. 소위 관리 운영하고 말이지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 속에서 있는 기능하고 다른데 이 사람들이 기능과 시스템을 다 쥐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분열된 거 아니에요. 손을 떼야 합니다. 소리꾼.
경영과 운영은 전문가에게 주고 자기들은 선임을 하는 무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뭐 주춤해가지고 쓰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이제 그 슬로우시티 또 맛의 도시 이런 이제 특집 방송할 때 오셔가지고 이 전주가 가정식이 참 대단했던 곳인데 그게 부활이 되고 월드컵 때도 동네 축구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 세계적인 축구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부르고 좀 좋아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손 아나운서가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난 찬성할게요. 여기서 마칠까요? 예, 그러면은 대원군이 키운 통일청의 판소리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 한 네트워크 생방송 주야장천 인문학 스토리텐 오늘 또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 그리고 전주를 기록하다 허성철 사진작가와 함께했습니다.